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신남을 녹화하는 날, 이 방송을 제가 준비하는 날이 보통 일요일 저녁 아니면은 월요일 저녁인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월 중순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 방송에 하나의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이제 상반기 공채를 제가 3월 2일 기준으로 해서 50일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갈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쯤 뭐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신문은 당연히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자기소개서와 인적성 공부는 계속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추신남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한 기사만 지금 47 개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 주일에 저희가 소화해야 할 기사의 양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한 3 편, 4 편까지 이걸 추신남을 늘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 편에 최대한 좀 짧게 끝내서 여러분들이 주말 내에 아니면 뭐 월요일 내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최대한 할 테니까 저랑 함께 또 지난주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갈게요. 거시경제 뉴스네요. 미국 금리 시장 긴축 발작에 화들짝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타이틀 보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시장 긴축 발작에 화들짝 파월 올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 보시죠. 미국 연준 통화정책 변경 배경에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중순에 금리 인상하면서 올해도 2번이나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증시가 떨어졌고 또 차이나 쇼크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보름 만에 180도 변신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파월 발언 FOMC 기자회견 때 작년 중순만 하더라도 "경제 나쁘지 않다. 보유 자산의 축소 문제 없다. 그다음에 변동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뀌었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미국 금리 바뀌는 게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내가 지원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환율 관련된 부분, 금리 관련된 부분, 유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환율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가장 큰 거시적인 경제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원할 기업과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 갈게요. 자동차 산업입니다. 차창에 띄운 영화 한 편 보니까 도착했다. 더 완벽해진 자율차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지금이 그 CES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 자, 차창에 띄운 영화 한 편본이 도착했다. 더 완벽해진 자율차.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완벽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죠. 자, CES 2019 눈길 끄는 신기술을 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좀 볼게요. 음, 자, 글로벌 기업들이 CES 2019에서 선보일 신기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신개념 모빌리티라 그래서 비전 어바네틱이라고 해서 관제 센터와 5G로 통신한다. 그다음에 자율주행할 수 있게 한다. 외형을 교체까지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승객과 아니면 때로는 물류 이동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율주행차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결국 통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G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감정 반응 차량 제어라고 해서 AI가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내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최적화시킨다. 로열이라고 하는 곳은 세계 최초 폴더블 폰 플렉시 파일을 만들었네요. 아웃폴딩 즉 밖으로 접는 방식의 7.8인치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CS 이제 뭐 거의 막판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해에 아니면은 향후에 어떠한 트렌드가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기술 개발, 발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 그럴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상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 잘 돼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는 생활 가전 산업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렌탈 경제 시대다라고. 근데 매트리스도 렌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생활가전업체 매트리스도 렌탈하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네요. 코웨이, 청원아이스, 교원 등 전문 서비스 영업망 앞세워서 렌탈로 가구 시장 급속 잠식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거고 이걸 그냥 빌려 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텐데 특히나 가전 쪽은 우리가 렌탈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에서도 B2C 쪽의 어떤 영업망을 가져갈 때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매하게 하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렌탈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죠. 그러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서 어떤 영업 전략을 짜실 때 있어서 렌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킨다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고요. 훨씬 더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현실감 있는 그런 답변이다라고 하는 칭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에 라클라우드라고 해서 김상중 씨가 광고하는 바디 브랜드. 이번엔 침구 시장까지 넘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볼게요. 생활가전 렌탈 업계 관계자는 매트리스 렌탈 판매 시장이 매년 1,000억 원 내외로 성장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높은 수면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고, 맞춤형 매트리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면 관련 시장 역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침대는 당연히 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는 거였고, 기존의 침대 회사들, 뭐 에이스가 됐건, 그 이외에 다른 뭐 시몬스가 됐건, 그런 침대 회사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재미있고 점점 그 형태가 렌탈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갈게요. 호텔 서비스 산업이네요. 밤 9시면 2030이 온다. 호텔이 젊은 변신을 한다는 소린데요. 여러분들은 호텔을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학생이신 분들은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텔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텔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기존의 우리의 고객층을 쪼끔 더 자주 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고객층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030을 인제 불러 모으는 거죠. 호텔이 젊은 변신을 한다. 웨스틴 조선 라이온스게이트에서 낮에는 커피숍이고 밤에는 반값 와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가성비를 중시 여기죠. 그래서 재방문까지 높여서 매출의 50% 껑충.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시그니엘 서울이라든지 더 플라자라든지 비싸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뭐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제. 근데 그러면 인제 안 되니까 이런 장벽들을 조금씩 조금씩 호텔 자체적으로도 많이 허물고 있다. 왜? 새로운 계층이 들어와야 되니까. 매출을 확대해야 되니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이 올 수 있게 호텔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층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낮엔 커피숍, 밤에는 반값 와인. 하지만 이게 또 젊은 층이 아니라 뭐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성 고객들 아니면 뭐 진짜 노년층 고객들도 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의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버퍼가 있었죠. 제 컴퓨터 사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높은 CPU가 감지될 때마다 약간의 화면상의 버퍼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꼭 보세요.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호텔이 아니네요. 롯데면세점 7.5조 매출 신기록이죠. 자, 면세점 하면 롯데였죠. 근데 사드 보복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7.5조라고 하는 매출 신기록이네요. 사드 보복에도 작년 25% 성장했다. 명동점 4조, 단일 매장 세계 1위라는 것이죠. 롯데면서점이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이 7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사상 최고 매출을 또다시 경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유죠. 왜 그랬냐? 인터넷과 모바일 면세점 플랫폼을 개선했고 인터넷점의 전용 상품을 개발했고 적립금을 증정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젊은 고객층을 끌어모은 덕분이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면세점들이 좀 많이 새롭게 론칭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세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 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좀 많이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면 새로 오픈한 그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뭐 신규 직원은 아닐 텐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답답했고. 그러니까 롯데면세점이 왜 좋냐라고 이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많은 상품이 있었고 많은 상품을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제가 미처 몰랐었던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롯데 면세점만한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면세점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쪽도 가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에 롯데 면세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롯데 면세점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바일로 산다 할지라도 면세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실 테니까 롯데 면세점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만약에 내가 롯데 면세점이 아닌 다른 면세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롯데 면세점 대비 어떠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아니면 마트나 여러분들 꼭 한번 돌아다녀 보시는 분들, 돌아다녀 보시는 그러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롯데 면세점 대단한 것 같습니다. 7.5조 매출 신기록. 네. 다음 면접 이슈죠. 노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10평입니다. 이건 제가 오피니언에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요 부분 볼게요. 노동조합의 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거위의 수명을 늘려서 계속적으로 황금알을 낳게 만드는 거죠. 현재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노동조합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노조가 있다라고 해서 나쁜 거다. 노조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노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노조 활동을 어떻게 올바로 했을 때에 회사의 성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줌으로써 올바른 노사 문화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노조가 없어라고 한다면 굳이 노조가 있는 기업을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의 사례를 얘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견을 탄탄하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시작하고 이 취신남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제 개인 방송으로 시작하고 지금 노조 얘기가 노조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조에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 때는 요 내용들만 제가 다시 추려 가지고 노조에 관련된 답변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노동조합이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시해 주신다면 "탄탄한 답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갈게요. 여행산업. 여행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근데 의외로 여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여행사를 가고 싶어 하냐?"라고 한다면 "여행 좋아해서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늘 중요하지만 늘 강조드리지만 산업에 있어서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자, 돼지해 여행 키워드는 유트래블 지금 높은 CPO리 사용률 감지됐습니다. 이게 뜨면 제가 눈에 딱 띄는데 이러면 약간 좀 버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음.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올해 해외여행 7대 트렌드가 있네요. 탈 패키지, 가족, 키즈 주목. 5060 여행업계의 큰손 부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해 여행 키워드 뽑은 거 요런 식으로 뽑아내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탈 패키지 상품 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현지 가이드 투어가 인기 있다. 세 번째는 여행 시장 큰손 액티브 시니어 이런 단어가 좋죠. 네 번째는 세대 공감 가족 여행을 선호한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키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유트래블 유튜브와 여행을 결합한 유트래블 시대가 열린다. 일곱 번째는 떠오르는 여행지는 통일여행이라고 하는 백두산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빛나는 중국 상하이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행업을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어떤 게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한 3가지,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응용을 하시든가 하는 그런 인사이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8번째네요. 소비 트렌드, 홈카페, 홈뷰티, 하비, 슈머 무슨 내용일까요? 소비 트렌드입니다.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자 한번 쭉 보시죠. 자, 홈카페, 홈뷰티, 하비슈머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의 경험에 지갑을 연다는 말이죠. 누가 했냐면 옥션이네요. 옥션. 옥션이 올해 쇼핑 트렌드를 전망했는데 나를 위한 소비를 넘어서 나 스스로 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 소비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음. 그래서 2019년 쇼핑 트렌드에 따르면 홈코노미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일코노미였죠. 일코노미. 그다음에 하비슈머, 하비와 컨슈머 합쳐서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올해의 주요 쇼핑 트렌드를 넘어섰다. 그래서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휴식이라든지 문화 등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젠더리스, 뉴트로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홈밀, 케어푸드, 스탠딩 워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기사는 여러분들 무조건 킵을 해 놓으시고요. 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쪽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스스로의 경험에 지갑을 연다라고 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번째, 이번엔 호텔 롯데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라 호텔에 관련된 기사를 봤고요. 글로벌로 진출한다고 했는데 미국 서부 베트남까지 롯데 호텔 영토 확 넓어진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하노이의 2022년, 호치민의 2024년, 마트랑 롯데 마트 있잖아요. 롯데 시네마 있잖아요. 그런 걸 갖춘 복합 시설을 오픈할 거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기사네요. 신라도 베트남 다낭의 연내 개장에서 해외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소리죠. 저는 괌 갔었을 때 롯데 호텔에 묵어봤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뭐 한국에 있는 호텔이랑. 근데 위치가 괌의 어떤 센터라고 한다면 하얏트였는데 좀 약간 거의 한 가장자리 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메인 자리는 아니었는데 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이구 호텔 롯데 해외 진출 현황이 쭉 2010년 9월에서부터 제가 여기 갔었거든요. 2014년 6월에 만들었구나. 괌 새 거였었어요. 제가 2015년도쯤에 갔으니까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괌, 베트남, 미국, 미얀마, 러시아 등등등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음, 요거죠. 요게 이제 그 이유인데 국내 호텔 시장이 포화 상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우리나라 신라 호텔이라든지 롯데 호텔이라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를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다. 그래서 해외 주요 관광지와 도시에서 토종 브랜드 호텔을 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기사. 그래서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먹을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철강입니다. 철강. 미래차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철강 산업 한번 볼게요. 철강업계 미래차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다. 국내 철강 생산 추이가 나왔네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소폭 오를 거라고 전망하거든요. 높은 CPU가 또 감지가 돼서 지금 아마 또 버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요것만 볼게요. 앞부분만. 올해 철강 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철강사들이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신소재 아니면 미래 자동차에 쓰일 수소 관련 기술을 새로운 먹거리로 정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쌀을 찾아 나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이거 지금 한다고 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조선용 우판, 차량용 강판을 뛰어넘어 미래차에서 활로를 찾았는데 바로 수소 연료 전지차와 관련된 제품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정체, 중국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올해 철강 가격은 가격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소재 산업에 나가는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업계,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각각 어떤 곳에서 먹거리를 찾고 있는지 둘 다 미래차잖아요. 하나는 배터리 쪽, 하나는 미래차 소재, 수소 쪽 관련된 거니까 각각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쪽.
다음에 통신산업이네요. 자, 인간의 감각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5G. 두 가지 기사네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볼게요. 인간의 감각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5G다. 국내 기업 시장 선점 드라이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장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5G로 초연결 시대 올해 본격 대중화거든요. 5G로 바뀌는 세상 제가 설명드리면 스마트 빌딩은 뭐예요? 기상 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냉난방이라든지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스마트 홈은 무엇입니까? 음,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서 생활 패턴을 분석해 외출이라든지 귀가 등 상황별 자동 제어를 한다.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는 신호 체계와 교통 흐름을 파악해서 이동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병원은 스마트 기기로 원격 진료,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스마트 미디어, 360도 가상현실 라이브 방송 등 초고화질 콘텐츠가 확산될 것이고, 쇼핑, 증강현실 등 이용한 매칭 서비스로 온라인 쇼핑 한계 극복할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 주도하는 생산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산성 극대화 등 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CES 2019에서 주목할 5G 관련 기술은 SK텔레콤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로봇, LG전자도 AI 로봇,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죠. 요거 굉장히 괜찮네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 이 표 하나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시면 이게 딱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5G가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음, 두 번째 기사는 5G 자율차 배송 로봇 대도시 교통혁명 시작됐다라고 해서 눈앞에 온 차선의 모빌리티 친환경 자율주행 이제 다 아시죠? 공유형 셔틀, 지능형 교차로, 사무실까지 들어온 배달 로봇이라고 해서 CES 2019에서 자율차와 배송 로봇, 즉 대도시 교통혁명이라는 관점에서 5G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기사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기사로 갈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앙숙 애플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삼성 앙숙 애플과 손잡아 TV 콘텐츠 초연결 시대에 이끈다. 삼성은 참 초 좋아해요. 뭐 기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스마트 TV에 아이튠스를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 유튜브 외에 TV 콘텐츠, 즉 애플 TV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75인치 마이크로 LED TV 공개, 모듈 형식으로 화면 조립을 가능하게 한다. 크기나 화면비 등 TV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설명을 보시면 애플 콘텐츠를 삼성 TV로 본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 앞서 삼성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스 무비 TV쇼와 에어플레이 2를 동시에 탑재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TV를 통해 애플 아이튠스 비디오 콘텐츠를 보고 있는 모습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벽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제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편리함을 줄 수 있다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어떤 업체하고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CPU 사용률을 감지했는데 약간의 버퍼 있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진짜 이게 트렌드죠. 그래서 뭐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급해야 되고 또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모으려면 우리 것만 우리가 삼성이니까 삼성에서만이라고 하는 이런 좀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제 안 되죠. 무조건 오픈형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또 고객에게 맞는 어떤 또 새로운 콘텐츠들 이런 것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빨리빨리 성립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 가전 넘어서 AI 로봇 차 전장 공략한다. 아무래도 CES 2019가 좀 메인이다 보니까 가전 쪽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사용자 명령 수행하던 AI 싱큐 LG 쪽인 거죠. 스스로 제품 관리까지 하도록 진화했다. 헤드램프 자회사 GKW와 함께 완성차 기업의 비공개 전시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로봇 올해는 삼성도 로봇이 있었고 LG도 로봇이 있었죠.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만 좀 볼게요.
예전에 싱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좀 켜 줘라."라고 음성 명령에 따라 기기를 작동화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될 싱큐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 또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세탁기 통세척, 제품 소모품 교체, 수리 예약 안내 등을 스스로 제한한다. 즉 AI가 명령 수행을 넘어서 스스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의견을 제한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가 AI 로봇 차 전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차 기사네요. 월 72만 원에 소나타, 투싼, 벨로스터 탄다라고 해서 즉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던 구독 경제 나왔네요. 현대차 구독형 프로그램 출시 10개월간 서울서 시범 서비스에서 앱 통해 전 과정 원스톱 진행입니다. 뭐냐면 현대 셀렉션을 7일 출시했는데 올더 타임 미니 제네시스 스펙트럼에 의해서 세 번째 국내에 등장한 구독형 프로그램인데 월 72만 원을 지불하고요. 소나타랑 투싼이랑 벨로스터 중 월 최대 3개 차종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7일부터 10개월간 서울 지역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거죠. 전 세계적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의 차량 보유 시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인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현대 셀렉션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인제 예전에는 공유 쪽에 있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공유 경제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 차를 선정한 것, 소나타, 투싼, 벨로스터를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근데 아직은 제 입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뭔가 타고 싶은 제네시스도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직은 제가 뭐 타고 싶은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서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다양한 차들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72만 원씩 내고 차량을 탄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째 기사 블루보틀 아시죠? 블루보틀. 블루보틀이 인제 성수동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블루보틀 한국 진출에 드립커피 시장 커지나 2분기 뚝섬 1호점이 오픈하죠. 근데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드립커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좀 처리하려고 하는 한국적인 문화에 맞을지 안 맞을지 약간 좀 반신반의긴 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엔젤리너스 커피 앳 웍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괄호가 핸드드립의 비중인데 지금 굉장히 좀 미비하잖아요. 음. 요 커피 앳 웍스만 빼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한번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미영 아띠제 노스랩 대표는 블루보틀의 진출로 핸드드립 커피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에스프레소처럼 완전히 시장을 장악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커피 시장 전체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메뉴의 50% 이상이 역시 아메리카노죠. 핸드드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프레소 머신만큼 빨리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떨지 아무래도 뭐 1호점이니까 어느 정도 처음엔 소위 얘기하는 뭐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든지 뭐 다양히 근데 요즘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블루보틀을 뭐 '되게 가고 싶다. 정말 한번 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진짜 시장이 커질 것인가 드립커피 시장이 진짜 외국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성장할 것인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커피 전문점 이쪽에 있어 하나의 트렌드니까 무시 못해서 한번 제가 갖고 왔고요. 자 16번째 기사입니다. "빨라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기업 전반적인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빨라야 살아남는다. 꼰대를 먹고 뼛속까지 뭐 해야 된다?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 말말말인데 안 보이시죠? 역시 이 표를 참 정리를 잘했어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서도 뭐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변화,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임원부터 꼰대가 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입사 포부 얘기하실 때 제가 잘났습니다, 잘났습니다, 잘합니다라는 것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뭐 남들에게 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롯데죠. 롯데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성공보다 빠른 실패 fast fellow라고 써 있네요. 이거를 독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건 참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할 조직에서 한번 실패하고 나고 한번 잘못하면 아우 좀 많이 혼나죠. 그 여파가 좀 크죠.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문제는 내부에 있다. 조직 자체가 애자일 해줘야 된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유행했었죠. 이 단어도 뭐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상에 써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애자일 기민해져야 된다. 유진입니다. 유수기업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부서 간 경계를 넘는 또 역시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고 있다. 소통 문화가 생존의 길이다. LG생건이네요.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제거해야 된다. 반복 업무 통합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써 있죠. 기업들 새해 화두는 뭐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상이나 면접 때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성전자 기사 볼게요. 석 달 새 반도체 영업이익 5조 뚝. 반도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석 달 새 반도체 영업이익 5조 뚝. 올 상반기는 더 암울하다라는 기사네요. 4분기 반도체 충격적인 역성장이다. 분명히 신문 지상에서 다 이렇게 4분기 뭐 힘들 거다 힘들 거다 예상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충격적인가요? 메모리 주문 급격히 감소했고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 올 대대적 양산에 당분간 반등 돌파구도 없다. 삼성은 연말께 올해 연말께 수요 회복 기대 아직은 중국과 기술 격차도 여전하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부문별 영업이익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가전 중에 반도체가 뚝 떨어진 부분 강조하고 있죠. 연간 실적 58.99, 58.89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많이 떨어졌는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전장 쪽에 있어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 강화하고 있으니까 또 5G 쪽 강화하고 있죠.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대체제의 방안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삼성전자 또 나왔네요. 베일버슨 삼성봇 해가지고 이제 CES 2019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삼성도 로봇이 나왔어요. 혈압을 관리한다. 또 위기를 감지해서 119에 전화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초연결사회 구현 AI 비서 빅스비를 업그레이드했다. 스마트 TV라든지 냉장고 등에 적용해서 대화하듯 요리 검색하고 5분도 연동한다. 보행 속도를 20% 높여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대거 시연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대대적으로 했죠. 빅스비 내가 작년에 본 영화가 뭐지? 라고 했더니 취향을 고려해서 16편을 골라주고 냉장고에다 이번 주 날씨는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날씨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맛집을 했더니 중식과 프랑스식 등 이용자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CES 2019에서는 뭐 다른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로봇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 로봇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쪽과 LG 쪽은 각각 어떤 로봇의 성격인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LG가 이게 좀 약간 깜짝 놀라게 했죠.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 해가지고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돌 말리는 LG 롤러블 TV의 기립박수. 마치 호리병 안에 뱀이 마법처럼 올라오는 듯 찬사를 받았다. 자, 모든 서비스는 개인화되어서 자동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로봇 시대, 이걸 ROS라고 했네요. 로봇 에즈 서비스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다음에 LG전자가 사전 컴포스를 통해 실물을 공개한 롤러블 TV에 쏠렸다. 올라와라고 이야기하자 스피커처럼 생긴 납작한 상자 속에 있던 얇은 OLED 패널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기사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LG 롤러블 TV라고 해서 유튜브를 치셔도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기술의 그 발전, 이 혁신, 이런 아이디어도 그렇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LG도 아주 큰 한 방을 날렸죠. 현대차도 날렸습니다. 신모빌리티 선언.
전기차가 이제 무한 변신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신모빌리티 선언 이제 차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빌리티라고 하죠. 전기차가 스마트폰처럼 무한 변신한다. 자, 2022년도에 커넥티드 카가 1천만 대, 차회사 앱스토어가 역할할 것이다. 주행거리, 시간, 전력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사업 방식을 첫 제시한다. 자, 비엄한 신임 R&D 본부장 고성능 수소차 내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차는 스마트폰이야. 자동차 회사는 뭐가 돼? 앱스토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행거리, 마일이죠. 이용시간, 미니시죠. 전력량, 메가와트죠. 이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3M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좀 보시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동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스타일셋 프리 프로그램도 공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보시죠. 그리고 아까처럼 왜 자동차 회사가 앱스토어냐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차도 살 때는 똑같지만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화 시킨다는 거죠. 자율주행 전기차를 회의용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좌석이 뒤로 돌아간다. 코레일 그 열차 마주보는 것처럼 그런 인테리어를 장착해 사무실로 바꿔주고 차량 중앙에 제어 장치인 센터 패널, 센터 페시아도 이에 맞게 바꿔준다는 것이죠. 즉,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동차 안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듈로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미래의 데이터를 사서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모듈 기반 전기차에서도 전력량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는 좀 더 개발을 거쳐야 하겠지만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하반기 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합격한 친구가 현대자동차에 합격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 어디 가야 되냐?"라고 이제 저의 의견을 물어볼 때 저는 비록 지금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산업 대비 약간 좀 힘들긴 한데 저는 현대자동차를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자동차의 모습일 뿐이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재미있는 산업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회사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잘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현대차가 진짜 세계의 어떤 이 모빌리티 산업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기사 볼게요. 워낙에 기사가 많아서 전체적인 기사가 47개니까 23개, 4개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자, 21번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려웠죠? OLED가 대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OLED가 대세다. 내년엔 전체 매출 절반까지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죠. 한상범 부회장 기자간담회 10만 번 말 수 있는 롤러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것이고 삼성과 경쟁해서 시장 더 넓힐 것이다. OLED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마무리됐고 2019년도에 의미 있는 수학의 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만 볼게요.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올해부터는 OLED 등 새로운 제품 판매를 신장해서 2020년까지 전체 매출의 절반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디스플레이 하면 예전에 LCD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OLED라는 공식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전략을 이걸로 좀 짜겠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OLED 대세화를 성공시켜서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OLED로 다시 한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고요. LED 풀 쓰신 분들 이제 다 OLED 쪽으로 쓰시겠네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잘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한민국이 더욱더 확고한 1위 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삼성 SDI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근데 전기 할리 데이비슨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하네요. 한 번 충전에 180km 주행. 자, 또 높은 CPU 사용률이 감지돼서 약간 버벅거릴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삼성 SDI가 세계적 오토바이 기업인 할리 데이비슨의 첫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팩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느꼈는데 아 맞다. 왜 배터리를 전기차에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제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할리 데이비슨에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품질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시경제 유가 요거 한번 볼게요. 트럼프에 반기된 사우디 유가 올려야 된다. 당연히 중동 쪽에서 유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트럼프에 반기된 사우디 유가 80불까지 올려야 된다. 미국의 증산 압박 비웃듯 하루 80만 배럴 감산 선언. 감산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유가 연초부터 급등세다. 브렌트유 6일 새 8.7%가 올랐다. 재고 증가, 경기 둔화로 유가 지속 상승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 내용 있죠. 자, 신문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매경에 트럼프에 반기든 사우디 유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 그림 요거 증산에서 감산으로 태도 바꾼 사우디 다시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유가 요거 해 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과 금리와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산업과 여러분들이 지원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관련된 콘텐츠 만들 테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트렌드, 페이가 통째로 바꾼 중국인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것까지만 보고 추신남 1분 마칠게요. 자, 식당 예약, 배달 결제, 페이가 통째로 바꾼 중국인의 삶. 여러분들도 페이 많이 쓰시죠? 저는 아이폰을 써서 아직 뭐 삼성페이처럼 그런 페이를 아직 많이 쓰고 있진 않은데 정말 이건 이제 안 쓰면 거의 뭐 완전 원신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혁명까지 그다음 중국의 삶까지 바꾸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 30분 배달 유통혁명이다. 자사 알리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30분 배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페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매장도 셀프 결제로 비용 절감한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경제는 페이로 결제해서 관련 일자리를 7천만 개를 창출한다. 1년 만에 800조 시장으로 성장한다라고 해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혁명에서 첨단 금융 사회로 향하는 중국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이 아닙니다. 보세요. 글로벌 톱10 핀테크 기업도 중국이 1위, 2위, 4위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우리나라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경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획인 것 같으니까 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올 거는 당연한 거니까 미리 중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유행이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까지 한번 보셔서 취신함 1부는 마치고요. 다음 기사 25번째 기사부터 우리가 취신함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